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최재형 의원과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여기 위원장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이기도 하시죠. 연결돼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그 최재형 의원 인터뷰를 혹시 조금 들으셨나요? 말미 부분을?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제 그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수 야당의 횡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물론 점잖은 어조로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분열의 목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대통령이 진작에 사과했으면 벌써 마무리가 됐을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려놓아서 결국에는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치닫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진작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하면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찾을 수 있는 탈출구라면 결국 대통령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예. 그러려면 박진 장관께서 자진 사퇴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박진 장관이 뭐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각에서 박진 장관이 일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이 더 큰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박진 네.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조금 초점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의당도 어제 뭐 해임 건의안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뭐 완강하게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 라인, 그다음에 홍보 라인은 경질과 즉각적인 징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욕설도 욕설이지만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렇다 할 정상회담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통령실에 있는 그분들을 경질하거나 뭔가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러한 조치사항이 있었더라면 그것도 검토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로서는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박진 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박진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향후 행보, 특히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그 거짓말 대책위원회, 제가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만, 네.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거부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법, 입법, 행정의 이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입법부에서 강한 요구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기사로도 나와 있지만 벌써 한 19년 전쯤에 박진 장관께서 당시 대변인으로서 김두관 장관을 해임 건의를 통과시켰던 전력이 있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마음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박진 장관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저희의 마음하고 똑같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부하더라도 박진 장관 스스로가 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가 회의를
하신다면서요? 몇 시에 하시죠? 네, 이따 오후에 합니다. 예. 그럼 무엇을 논의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단 그 비속어 파문뿐만 아니라 이번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번 저희 대책위에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운영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에 있는 간사님들이 다 들어오시거든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요번 외교 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다 지적을 해 나갈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운영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사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IRA 같은 경우도 산자위, 외통위, 운영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예. 서로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치밀한 검증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대책위가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욕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될 이제 책임과 의무가 지금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예. 언론에서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네. 고민정 대 김은혜 이런 구도로도 언론 보도를 하는 것도 왕왕 있더라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15시간 만에 기자들 앞에 섰던 이후에는 네. 지금 잘 안 나오고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기자들이 예. 지금 질문할 기회가 잘 없는데 근데 이번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지금 과방위 수석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직접 문답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대변인도 하셨고 청와대 그다음에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의 입장에서도 또 대변인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판단하신다. 예. 하지만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명명백백하게 대응도 하시고 대처도 하실 시간을 저희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은 특히나 풀단의 구성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MBC가 이게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언론사를 대신해서 취재를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 영상은 모든 언론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던 건데 지금 MBC에게만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이 과연 어떤 답변을 하실지가 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그분께서 갖고 계신 언론에 대한 관점인가, 언론관인가라는 것도 좀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증인으로 나오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좀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만약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고 의원께서는 좀 어떤 질문을 좀 핵심적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첫째는 15시간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기자 출신으로서 기자의 명예를 걸고 욕설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는 본인의 입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은 욕설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불분명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게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데 어찌됐건 여야 모두가 대통령실이 특히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를 좀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피로감도 지금 상당하고. 예.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언제쯤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논란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다 모든 게 있습니다. 이게 욕설은요. 지금 여당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안 하시는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욕설을
어쨌든 국회한테 한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 그랬죠. 그러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며 부끄러웠을 국민께도 사과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내가 국민들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왜 술 잔뜩 마시고 길에서 멀쩡한 사람한테 행패를 부려가지고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면 피해자한테도 사과를 하지만 그걸 본 자식들한테도 이 아비가 못난 모습 보여서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부분을 대통령께서만 지금 모르시는 거여서 딴 세상에 살고 계신가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데 이 부분은 빨리 터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기자들과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이거 별로 생산성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고 의원님.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이 질문으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요. IRA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징용과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갈 것이고, 북한의 계속된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외교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답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3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